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에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히알루론산에다가 가교결합을 하는 게 이 필러의 생산이거든요. 이 가교결합을 듬성듬성 해야 되는데 제조 회사들이 만들다 보면 이 가교결합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너무 몰리면은 안녕하세요. 필러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철원 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필러가 부작용이 생겨서 유가종까지 발생하는 기전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런 유가종들이 초음파 사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초음파로 진단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걸 이제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될 경우에 면역세포들이 이런 이물질들을 집어삼켜서 해결을 합니다. 그걸 탐식작용이라고 하는데, 뭐 먼지나 꽃가루나 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연계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삼켜서 소화시켜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삼켜지지 않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둘러싸서 정상 조직하고 구분을 시켜서 아예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러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이물질인데, 이런 필러가 들어와서 면역 반응 없이 유지하다가 흡수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들이 이 필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면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콜라겐이 과형성되면서 필러를 정상 조직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이런 콜라겐이 과형성되는 것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우리가 혹처럼 보이거나 만졌을 때 느껴진다고 해서 유가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환자분이 왔을 때 촉진하고 시진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런 유가종이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지 또는 어느 깊이로 있는지, 그래서 제거 수술을 하려면 이 유가종이 형성되어 있는 깊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릴 초음파 사진은 소위 말하면 이제 반영구 필러, 영구 필러라고 하는 계통들인데, 뭐 아테콜, 아쿠아미드 이런 것들이 시술들이 과거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 사진은 코 부위거든요. 그래서 코 필러를 아테콜로 한 경우에 왼쪽 위쪽을 보시면 두 개의 검은 음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 아테콜이 변성이 돼서 유가종화된 그런 초음파 사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초음파 사진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요. 역시 그 히알루론산 필러로 코 필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에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히알루론산에다가 가교결합을 하는 게 이 필러의 생산이거든요. 이 가교결합을 듬성듬성 해야 되는데 제조 회사들이 만들다 보면 이 가교결합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너무 몰리면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몰려 있는 가교결합 부위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역세포들이 가서 막을 형성하고 또 주변에 콜라겐이 과형성되면서 변성이 와서 유가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코필러를 히알루론산 필러를 해서 깊은 부위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그런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 몇 개는 콜라겐 유도하는 그런 제품들, 필러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넓게 보면 이런 콜라겐 유도하는 제품들이 변성이 돼서 유가종화돼서 초음파로 관찰되는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사진은 엘란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검고 큰 음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주로 호소하는 거는 어떤 튀어나온 유가종이나 만져지는 것보다는 과민 반응이거든요. 조금 조직은 딱딱하게 경화돼 있고 부풀어 오르고 발적되고 이런 경우인데, 특히나 이제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든지 과로를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을 보여서 저희가 오늘 내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 소견은 검은 음영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떤 과민 반응에 의한 부종, 조직 경화 이런 임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첨부해서 비너스 레이저를 조사해서 얘네들을 조직과 떨어뜨리고 흡입해서 제거하기로 환자분과 결정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콜라겐 유도 제품들 부작용 사진은 스컬트라라는 그 제품인데, 콜라겐을 유도한 제품 중에 가장 심한 유가종을 일으키는 제품이 바로 스컬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모양이 불규칙하고 크기도 크고 지름이 한 2cm 이상 되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떤 막이 두꺼운 듯한 그런 유가종으로 초음파상에 관찰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눈 밑 부위거든요. 그래서 눈 밑 부위에 음영이 다른 것보다는 좀 흐리고 작죠. 그래서 크기가 작고 캡슐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올 때는 이제 뭐 유가족이란 말보다 결절이란 말도 쓰는데, 그래서 이런 주베룩이 눈 주위에 결절을 형성한 그런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안 좋은 케이스인데, 볼 쪽에 굉장히 그 지저분한 그런 덩어리 음영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워낙 볼이 이렇게 꺼져서 살이 없기 때문에 스컬트라도 맞으시고 주베룩 볼륨도 맞으시고 또 거기에 울세라 슈링크 같은 열이 들어가는 이런 시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을 보면 덩어리 음영이 몇 개가 보이고 주변이 어떤 조직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그런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걸 일단 떨어뜨려야 되는데, 비너스 레이저를 조사해서 조직과 분리시켜서 흡입을 해야만 유가종 제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